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재원과 서울 양령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한양 도성 외곽의 성저심리 지역에 각 지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간선도로들이 나오게 되고, 그 간선도로 상에 있었던 교통시설이 바로 이 역과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경조 오부도에서 보게 되면 홍제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제원, 그리고 이태원, 전관원, 보재원의 4개의 원이 이 지도상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역으로는 의주대로로 가는 영서역과 그 다음에 청파역, 그리고 노원역이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의주대로로 나아가는 중요한 루트상에 바로 이 영서역 홍제원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 청파역에서 시흥로, 그리고 과천으로 거쳐서 삼남대로, 그 다음에 이 용인 쪽으로 이어졌던 영남대로 등이 이어져 나가는 중요한 교통상의 요지에 바로 이 청파역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함경도 지역으로 가는 경대로로 나아가는 곳에 노원역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하게 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말을 키우고 있다가 이렇게 마패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공무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이것이 바로 이 역의 기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많은 관원들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임진병자호란이 이루어지는 이후부터, 양난 이후부터는 이런 역과 원의 체제가 점차 붕괴되게 되고, 이를 대체하게 되는 것이 바로 파발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 거맘참, 벽제참, 분손참과 같은 이런 참을 통해서 영마제도 대신에 파발제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파발에는 말을 이용하는 경우가 사람이, 발 빠른 사람이 이렇게 전달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도 쓰고 있는 한참 걸린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참과 참 사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의주 쪽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곽 지역으로 가는 길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당시 의주로 가는 이 길이 제1로로서의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했고, 한양에서부터 의주까지 가는데 도보로 보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출발선에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홍제원이 되겠습니다. 무학제를 넘어서 위치하고 있었던 홍제원을 거쳐서 의주로 향해 가는 길이 오게 되고, 의주 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한양으로 들어오기 전에 머물렀었던 공간이 바로 이 홍제원이 되겠죠. 일종의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여러분들 이 청파역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흥로, 삼남대로 혹은 영남대로 등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거점을 이루었었던 것이 청파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원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경방향으로 함경도 지역으로 가는 중요한 루트상에 위치하고 있었던 역이 바로 이 노원역이 되겠습니다. 자, 노원역과 더불어 이 봉수로도 운영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신호 시스템을 포함해서 국가에서 다 운영을 했었던 봉수제도와 여권제도는 당시의 교통통신시설로서 운영이 되게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성저심리 지역의 청파역, 노원역과 이태원, 여러 가지 이런 여권시설들이 마련이 되었는데, 이태원의 경우는 지금 용산구의 용산고등학교 가까이에 이 표지석이 남아 있어서 당시에 중요한 남쪽으로 내려가는 교통로의 거점이 되게 되었었고요. 동쪽으로 가는 루트에서 중요한 소위 장애물이 되었었던 것이 중량천이 되겠고, 바로 이 중량천을 넘어서 뚝섬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바로 전관교라고 하는 오늘날의 다리가 있기 전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전관원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행당중학교 앞에 그 표지석이 남아 있는데요. 동쪽으로 가는 혹은 동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렀었던 그런 숙소 시설의 기능을 했었던 것이 전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동쪽으로서는 동대문 밖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보제원이 되겠습니다. 자, 보제원의 지금의 정확한 위치는 안암 로타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 보전 그 자리에 지금 표지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보제원의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숙소의 기능도 했었지만 치료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일종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화련이 이곳에 와서 이런 구제의 기능도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원들과는 다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에 이러한 활동을 했던 것을 모형으로 만들어놓은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지역에는 지금도 여러분들 이 경동시장 일대에 서울 양령시가 마련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한약방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게 된 것은 바로 이 청량리 일대가 중요한 교통로의 중심에 떠오르게 되면서 점차 그 기능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경춘선의 출발역이었었던 지금 제기역 근처에 있었던 바로 이 성동역이 그 기능을 청량리역에 넘겨주게 되면서 바로 이 성동역 역전 일대가 이 공터가 바로 이런 약재 거리가 되게 되고 그것이 1970년대 이 약재 시장들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어서 급발전돼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서울 양령시 한의학박물관도 이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서울 한방진흥센터 등을 마련하게 된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온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런 역의 기능을 했었던 성춘역, 성동역이 결국은 오늘날의 서울 양령시로 발전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이런 보제원의 기능을 이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보제원으로 대표되는 조선시대의 이 한양 도성 외곽 지역의 성저심리에 있었던 역원제도와 더불어 이 보제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얘기는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